만약에 프리미엄이 2억인데 1억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1억으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 1억은 이걸 사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으로 이렇게 돈을 받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분양권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약 말고 분양권에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 그 이유와 분양권 거래를 할 때 저희가 다운 계약을 하는 게 좀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운 거래가 정말 무엇이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즘에 왜 이렇게 분양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분양권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는 분양가입니다. 요즘에 분양하는 단지들을 보면요.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을 했던 광명자이 포레나라는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가 이제 8사형 같은 경우에 거의 10억입니다. 그리고 용인에 분양을 했던 이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 시티가 있습니다. 그 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8사형이 10억이 넘었어요. 10억에서 12억입니다. 계속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나왔던 기사를 보면 시멘트 값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재값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게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분양권에 전매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들은 최대 10년까지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해제가 되면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개월에서 3년 정도 이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들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년 전, 2년 전 분양을 했던 단지들은 분양가가 지금보다 낮은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막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을 산다고 했을 때 물론 그런 단지들도 분양가가 낮고요. 그리고 급매로 나오는 단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는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1주택자이고 상급지로 갈아타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저는 이런 급매물, 입주장에 나오는 급매물을 딱 실입주 하시는 전략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럴 여력이 안 된다. 내가 당장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 된다 했을 때 아니면 나는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당장 잔금을 치르기가 힘들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당장 입주장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1, 2년 전에 분양을 했던 단지 그런 단지들은 입주하기 전까지 시간이 1년, 2년 정도 남았잖아요.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단지를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파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는 건 좋은데 저희가 분양권 양도세율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내가 보유한 지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이 70%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6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섣불리 우리가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양도세율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아직 해제가 안 됐다는 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요. 이 실거주 의무를 만약에 풀어준다 했을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버리면 또 전세를 끼고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갭 투자가 성행하지 않을까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또 주의할 점이 지금 분양권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이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권을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폐지가 안 되면 나는 이거 실거주 의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분양권을 거래를 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권이 요즘 분양하는 단지에 비해서 좀 저렴한지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단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강동 밀레니얼 중흥 S 클래스라는 단지인데요. 그 단지와 기존에 이제 인근에 있는 기축 아파트의 가격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단지의 분양가는 8사형이 9억 8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기축 아파트인 레미안 강동 팰리스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의 33평이 현재 거의 12억에서 13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단지에 비해서도 거의 3억
가까이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요 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준공일까지 거의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에요. 최근에 거래가 된 금액이 거의 10억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런 단지들 위주로 요즘에 좀 거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분양가가 계속 높아진다고 하면 기존에 분양했던 이제 분양권이나 아니면 그런 분양권보다 좀 더 저렴한 또 기축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의 몸값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분양권 거래를 할 때 다운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다운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운 거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원래 가격이 만약에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 7억이라고 해요. 7억인데 이렇게 7억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이걸 파는 사람이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이걸 분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분양을 5억에 받았는데 프리미엄이 2억이 붙었으면 2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낮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프리미엄이 2억인데 1억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1억으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 1억은 이걸 사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으로 이렇게 돈을 받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이 프리미엄 1억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니까 확실히 2억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다운 거래를 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잖아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더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에 있는 단지 24평인데요. 24평을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의 가격을 확인을 해봤더니 거의 7억 후반에서 8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입주권으로도 거래 매물이 나온 게 있고요. 일반 분양가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물만 봐서는 이게 입주권인지 일반 분양권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물을 딱 클릭을 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입주권이고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분양권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일반 분양을 하기 전에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합원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일반 분양가의 가격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일단 해보시고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이게 입주권인지 일반 분양권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일단 매물 가격은 지금 24평 같은 경우에 거의 7억에서 8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 된 실거래가를 보니까 확실히 딱 차이가 나요. 거의 같은 시점인데 7억 8천에 거래가 된 게 있고 5억 5천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가 거의 2억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다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뭐 다운 거래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 정황으로 봤을 때 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비단 뭐 성남뿐만 아니라 대구 같은 곳들도 보면 지금 마이너스 피 분양권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특히 이제 입주장을 겪고 있는 곳들은 저희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특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잔금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치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마이너스 피로 계속 팔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다운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 거래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까? 2017년도에 다운 거래를 해서 적발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어디냐면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가 지금도 되게 수요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분양을 할 때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분양권 거래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구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렇게 다운 거래를 하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도 다운 거래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운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이게 100% 다 적발이 된다. 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복불복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점검을 할 때도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특정 단지를 집어서 그런 단지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지가 딱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요거를 수성구청에서 이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거의 430여 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분양가의
6분의 2 정도가 되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요. 거의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선이 되는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운 거래에 적발이 돼버리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개를 한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적발이 되면서 과태료 처분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그때 과태료만 하더라도 거의 30억 원이 넘었다고 하고요. 양도세 추징했던 그 금액이 거의 9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요걸 계기로 해서 대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분양권 거래가 실제 그 프리미엄 그대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운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불복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운 거래를 했을 때 적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속 뭔가 그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팔았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다운 거래를 해서 비과세를 못 받는다 하면 그것도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찌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